자, 이재명 신임 대표가 이제 당 통합에 굉장히 애를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 통합 말고도 이재명 신임 대표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뭐 경찰과 검찰의 굵직한 내용이 6개가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고, 여기에 더해서 이 아내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이 의혹, 사용 의혹도 관련해서 글쎄요, 이것도 아직 결론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요. 앞으로 어떻게 이 대처를 해 나갈지가 관건입니다. 사실 저 사법 리스크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나오는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 이미 불거졌던 것이고, 어떤 사건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다시 또 캐캐 묵은 것을 수사를 다시 해나가는 그런 지점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법 리스크로 불려지는 저런 모든 것들을 이미 예상 가능한 리스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리스크라는 것이 예상 못했을 때, 불이타격으로 왔을 때 관리가 좀 어려운 것이지, 예상이 가능한 리스크일 때는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 정치,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요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정치의 사법화 문제일 텐데요. 네. 자꾸 정치권에서 정당 내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사법기관에 간다든지, 네. 또는 사법기관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다만 이 부분에 관련된 것, 즉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 관련된 것들은 분명히 그 당 내부에서도 관리 가능한 리스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 관리는 지금 어떤 말을 뜻하는 건가요? 관리라는 게? 일단 사법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수사에 성실하게 잘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이라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부풀려진 것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의원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미 해명을 해서 끝난 얘기들도 있는데 과도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혹시나 그 관리가 최근에 논란이 됐던 방탄 이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부 절충안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당무위원회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정치적이다라고 판단하면 직무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당무위의 구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최고위원들이 대거 구성이 되고, 자기 공천을 받아야 되는 각 민주당의 시도당 위원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와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서 당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적법한 수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굉장히 지금 이재명 의원의 방탄 개정이다라는 것에 사실 저는 무게를 싣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돼서도 심지어 후보 시절에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법인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정치적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수사가 진행됐을 때 이것을 적법한 수사다라고 과연 이재명 의원이 할 것이며, 당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할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역대급 득표율,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77.77%로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또 없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핵심 지지 세력인 호남 지역에서도 전당대회 투표율이 30%대에 그쳤습니다. 투표율이 낮다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이후에 입당했던 약 30만 명에 가까운 소위 신규 당원들은 이번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투표율을 가지고 관심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120만 명에 이르는 권리당원들께서 대상자인데, 그중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40여만 명이 투표했다는 것은 아마 기록적인 수치일 것이다. 보수 팬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의 민심을 달래는 것 또한 이재명 신임 대표가 가진 또 풀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 서울 현충원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첫
이 회의 주재 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재명 신임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선출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어제 전달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런데 전례대로 오늘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통령 축하난을 전달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일정이 이재명 신임 대표 지방 일정 때문에 내일로 다시 조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벌써부터 묘한 기싸움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냥 단순히 스케줄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단순히 스케줄상의 약간의 차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난을 안 받기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오늘 오후에는 이제 알려진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잘 안 맞은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을 뭐 대통령실과의 뭐 묘한 기싸움이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건 너무 정치적인 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신임 당대표의 어떤 첫 일성도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협력할 것이 있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축하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요. 네. 전 초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네.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해나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국정에 대해서 잘 해나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로서 얼마든지 협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모습들이 좀 보여져서 국민 민생이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호사가들이 하기 좋아하는 말이죠. 이거 뭐 서로 기싸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이 영수회담까지 잘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